감정평가사 회계사 곽상민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뭐냐면 올해 세법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8월 12일 날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종합대책이 뭐냐면 결국 여러분들로부터 부동산 거래, 보유 또는 처분할 때 뭐예요? 세금을 많이 걷겠다는 얘기예요. 투기 수요를 근절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확 달라진 부동산 세금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회계사 공부할 때 아니면 실무를 이제 저는 텍스팀에서 부동산 팀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때랑 지금이랑 천지 차이예요, 세법이. 그래서 이번 시간은 좀 확 달라진 트렌드가 어떤지 개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부동산 세금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거는 바로 주택입니다. 주택에다가 과세를 많이 하려고 해요. 최근에 정말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실수요자든 아니면 투기라고 하기보다는 투자 수요라고 할 수 있죠. 투자 수요자든 주택 세제가 너무 많이 바뀌고 복잡해져서 원래는 이해하기가 쉬웠는데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면 가령 보면 실수요자 있죠? 원래 살려고 집을 사는 사람, 이 2년 이상 보유만 해도 이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고 이 보유세 부담도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그 전까지. 근데 이러한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다가 이제 최근에 2년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됐어요. 뭔 소리예요? 결국엔 2년 동안 살아야 비과세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요건이 전국의 모든 지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특정 지역에만 적용이 돼서 결국 주택을 취득할 때 이거 일일이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 여기 주의할 점은 뭐라고요? 지역마다 지금 비과세 요건이 달라질 수 있다. 그 일일이 확인해 봐야 된다. 적어도 네이버 검색 또는 적어도 세무사 회계사한테 도움을 받으셔야 될 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실거래가가 이제 9억 원을 초과한 1주택자 있죠? 9억 원 초과 1주택. 그러면 일부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돼요. 이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제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종전에는 10년 이상만 보유하면 80% 공제가 됐고, 이 공제가 근데 2020년 우리 들어서서 2년 이상, 그리고 2021년에 들어서서는 이제 10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최대 80%를 적용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됐습니다. 결국 뭐예요?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 살아야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되는 방향으로 지금 개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때문에 이제 투자 목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주 여부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해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한편 2주택 있죠? 2주택 이상의 자. 2주택부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종전에 일반 세율로 그냥 양도소득세 내면 되고 보유세 부담도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2주택이 있어도 뭐 살만은 했어요. 그리고 팔 때도 크게 막 그 정도로 고민은 안 했죠. 근데 최근에 이 주택 가격이 급등했죠. 뭐 여러분들도 실감하실 거예요. 2018년 4월 1일에 중과세가 일단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2018년 9월 13일 대책, 요거 관련해서도 제가 칼럼을 썼지만 요 최근에 들어서는 또 2020년 7월 10일 대책, 계속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를 크게 올렸습니다. 주택 두 채 이상은 종부세가 굉장히 늘었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임대소득세가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도입이 됐어요. 결국 뭐예요? 임대사업자들 이제 이 임대소득 있죠. 거기다가 세금을 양성화시켜서 매기겠다고 지금 임대차 정보 시스템이 도입이 된 겁니다. 이걸 개통을 해가지고 결국엔 과세가 시작됐죠. 이 세제 환경까지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부동산 과세 트렌드 요약이라는 거 이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거기에 보시면 표를 보세요. 거래 단계별 있죠. 거래 단계별 그 2주택 이상의 자, 2주택 이상의 자는 이제 취득 단계에선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쪽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요. 취득세가. 그리고 보유 및 임대 단계에서는 종부세 대폭 인상했고 임대소득세가 양성화됐습니다.
임대 소득에다가 이제 과세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됐고요. 그리고 양도 단계에서는 이제 중과세가 계속 적용이 될 거예요. 중과세. 그래서 결국 우리가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에서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늘릴 것이다. 그럼 뭐예요? 세금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서는 부동산 투자 또는 실제로 내가 주택에 거주할 목적으로라도 주택 취득이 굉장히 까다로워졌다는 거죠. 자, 다주택자들한테 그러면 세금으로 인한 투자 수익 감소가 예상이 된다. 그럼 이건 제 생각만이 아니에요. 모든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다주택자들한테는 이 보유세랑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되면 투자 수익률 하락이 예상이 되겠죠.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5년 동안 보유하고 있어요. 양도 차익 1억 원이 기대된다고 가정을 하면 5년 동안 보유해서 양도 차익이 이제 1억이 기대돼요. 그러면 이득 봤다 1억. 근데 여기에다가 그 기간 동안 보유세랑 금융 비용이 만약에 2천만 원이 발생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처분하면 5천만 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 5천만 원 그리고 금융비용 2천만 원이라고 쳐보세요. 5천만 원. 그러면 얼마 정도의 수익이 나요? 결국에 3천만 원. 결국 우리 양도 차익이 1억이라고 해서 1억 번다가 아니고요. 우리 이자나 금융비용 그리고 세금 비중이 굉장히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죠. 결국에 여러분들 돈 버시려면 세금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부동산 차익의 비용이 거의 3세돼서 요즘에 메리트가 굉장히 사라지고 있죠. 자, 보세요.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 이런 걸 위해서 도입된 주택 임대차 사업자들의 세제 혜택도 변화가 많습니다.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해가지고 임대한 이 주택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대폭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아가서 2020년 8월 18일 이후에는 아파트에 대해서 신규 등록 제도가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등록자들의 경우에도 자동 말소 같은 제도를 도입해가지고요. 결국 종부세 합산 배제하고 같은 세제 혜택을 이제 합산 배제와 같은 세제 혜택을 이제 폐지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혜택을 폐지하면 그만큼 또 종부세가 는다는 거예요. 그 밖에도 2021년부터 비과세 보유기간 최종 1주택을 보유한 날로부터 산정하는 것처럼 이제 다양한 분야의 입법 조치가 이루어졌거든요.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현재 세법 개정 방향이 실수요자라도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또 실제로 들어서라도 주택이 비싸면 이 세제 혜택을 감소시키고 있고, 투자 수요자들에 대해서 이제 세금 부담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정 방향만 봐도 여러분들 이거 신경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절세 전략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절세 전략은요 간단해요. 부동산 투자자는 이 세법에 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또 올려드릴 거예요. 취득세부터 시작해서 이 부동산 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기본적인 세금 부과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투자 수익에 대한 예측을 그래야 할 수가 있죠. 이를 위해서는 이제 세목별로 세금 체계를 이해하고 계산 근거, 과세표준이나 세율 어떻게 변동하는지 알아둬야 되고요. 그리고 정부 부동산 정책이 진짜 1년에도 몇 번씩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수시로 확인하셔야 돼요.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정부는 세제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조정해야 되는데요. 이 정부가 시장 조정 기능으로 세금을 활용하고 있어서 현재 시장 상황 살펴보고서 어떤 세제 정책이 이제 도입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도입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사결정을 하셔야 돼요. 최소한 뉴스는 이제 수시로 봐야 되고요. 이제 국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 7월쯤에 이제 개정안이 나오고 12월쯤에 이제 확정이 돼요, 개정이. 그렇기 때문에 세법 개정안을 진짜 수시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거래를 좀 빈번하게 하시는 분은. 부동산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좋겠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하려는 물건과 가장 밀접한 전문가를 찾아가가지고 도움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실수가 줄어요. 내가 해보겠다 해가지고 잘못 신고했다가 나중에 가산세도 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정부의 4대 부동산 조세 정책 이걸 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지금 표 띄워주세요. 표 보시면은 2017년 8월 2일 대책 있죠? 그거 보시면 거주 요건하고 중과세가 이제 도입이 됐어요. 17년도에. 18년도 9월 13일 대책 이게 뭐냐면 임대 사업자한테 이제 세제 혜택을 축소시키고요.
그리고 종부세를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16일 대책, 그러니까 중과세를 한시적 적용을 이제 배제하고요. 그리고 일시적, 결국에 중과세가 이제 앞으로 도입이 된다는 거죠, 제대로. 일시적으로 2주택 처분 기한을 단축했어요. 결국 뭐예요? 세금 많이 물리겠다는 거예요. 2020년 7월 10일 대책. 20년에도 많이 변화했죠. 취득세 중과세 그리고 종부세가 인상됐고요. 양도세 세율 있죠. 이게 세율이 인상이 되고 주택 임대 등록제도 요게 개정이 됩니다. 결국에는 지금 세제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고 여러분들 투자하시기 전에 이런 부분을 검색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조언을 좀 받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지금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입주권이나 아니면 분양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동영상에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간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